윤석열이 누드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거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왔는데 좀 이에 대해서 좀 편으로 사퇴할 거라는.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번 전당대회 여님 시도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의견 당연히 밝힐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정치인들은 넥타이만으로도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앵커께서 아까 해석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당무 개입인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 좀 매우 잘못됐다는 당무 생각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될 아니 그게 아니라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어제 사퇴를 하면서 그게 뭐 무슨 문제죠. 당무 개입이야 설마 막 이런 발언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당무 개입을 하려면 윤석열 씨처럼 대통령직을 가지고 당의 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후보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개입이지. 대통령께서 아니 누구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와 훨씬 더 저는 그 커플링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호흡이 더 맞는 당대표와 일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사표시 정도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입만 열면은 당정 원팀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행동은 늘 정반대로예요. 정반대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절정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뭐죠? 임팩트 컸어요. 아니 이게요 독재 정권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하는 맞아. 말이에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독재 정권이라는 인식하에 지금 야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바꿔 읽어야 되거든요. 국민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정권은 짧고 당권은 영원하다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본인들이 영원히 지금 민주당을 장악해서 김어준 체제로 만들어가겠다 이 얘기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요인만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충분히 대통령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표시를 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야당 대표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임기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당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인가? 라고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 집권 초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경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참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 임기는 아직 4년이 남은 거죠. 네. 예.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 말 진짜 맞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너무 맞아요. 근데 당권은 더 짧습니다. 당권은 길어봐야 2년. 예.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이제 뭐 조선일보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조선일보에만 인터뷰를 하고 뭐 조선일보 기사만 인용을 하고 조선일보에 있는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오피니언들만 가지고 마치 세상에 이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일면 그것과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가능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 저는 딴지 게시판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딴지 게시판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딴지 게시판만 보는 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근래에 우리가 어느 게시판만 본다고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준석 씨죠. 템코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저희가 2030 세대한테 이런 비판을 하면은 그 세대가 그대로 저희 뒤받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니면 어르신들은 다 딴지만 보시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비판이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님이라고 한다면 딴지도 보셔야 되지만 보수 매체에도 나가시고 불편한 자리에도 다 나가셔서 그쪽의 얘기도 다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발언 딴지가 민심의 척도이다 이런 거 같거나 아니면은 모 의원이 뭐 딴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뉴스공장에 당대표님께서 출연해갖고 뭐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는 식의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당내도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내 투쟁은 비적대적 투쟁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중을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내 이견이 있으면 이걸 갖고 쪼르르 김모 유튜브 가고 쪼르르 정모 유튜브 가고 쪼르르 조모 유튜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가 언제부터 사람 이름이 돼 있었어.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당에 공간 많잖아요. 당에 민주 스픽스라는 토론회 장 여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 다른 거 있으면 의총 열듯이 또 다른 의견도 있으면 만나서 토론합시다. 왜 의총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토론은 이준석이 하는 디베이트가 아닌 합의와 상생을 위한 정말 건설적인 디스커션이 되도록 서로 설득하고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긍할 건 수긍합시다. 그런 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께 제안 드리자면 민주 스픽스라는 테이블 토론회 장을 당사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상설 토론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림 그리는데 그림을 붙여서 또 뭐죠? 잠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곳을 또 그림 그리셨네요.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미술을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걸 좀 이건 그림이 아니라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작진한테 미리 주셨으면 하다못해 CG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 아니, 금방 생각나가지고. 예, 방송이 이렇게 되면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아니, 여기 이게- 화면에 좀 포착이 될까요? 됩니까? 네네,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정치의 가장 큰 두 가지 방법론이 개혁과 통합입니다. 개혁의 또 다른 이름은 혁신 또는 투쟁입니다. 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싸우는데 같은 당일 때는 싸우면서 또 통합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근데 개혁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본주의, 모험주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대중과 괴리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회주의 또는 타협론으로 해서 정체성 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댓글이 두 개가 나옵니다. 리박 박진영, 문조털레우 박진영. 이게 왜 같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하해 가면서 극단에서 하지 마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투쟁하지만 통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당내에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예. 많은 말씀 차원에서 제가 요 글을 썼고요. 요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투쟁이라고 외워야 말씀드리고 돼요. 8월 17일까지 있어야 되는 내부 투쟁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구민주당이나 민주당 기득권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해서 우리가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을 설득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과 조금 더 실용주의적이고 조금 더 그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서 우리가 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해서 그렇게 국힘을 결멸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 노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국힘 제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노선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저도 가능하면 멸칭은 부르거나 이러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당 내에서 내전을 벌일 때는 어느 정도 그 글러브를 끼고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멸칭이라든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댓글창에서는 이제 뭐 정제되지 않고 순화되지 않은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흔히들 하는 얘기로 동지의 언어로 비판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함께 좀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뭐 당내에서 무슨 투쟁을 한다 서로가 노선 경쟁을 한다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그것이 또 다른 뭐 마이너스적인 결론으로 도출된다면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 당에 워낙 오래 계셨던 예. 시조세이다 보니까 이 당의 희노애락을 그렇죠. 정말 다 아셨고 뭐 제가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한참 선배님이시잖아요. 당에 있어서. 소리예요. 비슷한 세대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소개해드릴 때 앞으로는 시조세라고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정치 지도세.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진짜 제일 잘 아시는 분일 거고 저도 가끔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당이 뭐 이런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전에 뭐 김한길 체제 때도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있었고 이럴 때도 항상 무엇인가에 그 뭐 편이 갈라져서 싸웠을 때는 있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서로 정말 마주보고 의견을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헤어지고 끝인데 예.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이 뉴미디어라는 채널이 생겨서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끼리 너무 편이 확고하게 갈린 이 상황이 과연 우리 당에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게 맞을까라는 대기가 있고 특히 채널별로 뭔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떠한 특정 채널에서는 그 채널의 성격과 거기서 뭐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하면 또 좋아하고 또 다른 반대 곳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에 환호하고 좋아하고 뭐 저는 그 이해는 응당됩니다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정구승은 정구승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제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박진영 교수님 위치가 있는 건데 내가 달라. 그럼 너는 털. 아니야 너는 뉴. 아니면 너는 비.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 당대표님을 얘기를 드리면 당대표가 어쨌든 당의 최고의 리더잖아요. 당을 책임지는 사람. 그럼 권한이 있는 만큼 그 비율대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야당의 의원, 그다음에 여당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정청래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인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근데 그때의 태도가 굉장히 똑같다는 면에 대해서 그 정청래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도 왜 맨날 대표가 돼도 똑같지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고 특히나 이 커뮤니티 사용이나 어떤 TV 출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폐쇄적이거든요. 근데 야당 때는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해도 TV조선은 인터뷰 안 받아요. 질문 안 받아요. 야당 때는 맞죠. 근데 이제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큰 그릇으로 바다로 품어야 되는데 T조든 조선일보든 누구든 하시면 오히려 대표님의 무게로 그걸 오히려 설득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전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딴지 게시판을 맨날 써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맞아.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꼭 당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분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환호하는 곳에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물며 패널인 저조차 딴 소리를 안 듣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상승작용 때문에 언어가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막 조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성적으로 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었잖아요. 맞아요. 반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도 상대방 특히 보수 패널이 있는 방송에도 나가서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나의 논리가 그렇게 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적어도 아니면 같이 공개가 대중들한테 됐을 때 내가 저 말을 조금 더 저분보다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가를 갈고 닦으셔야지 그냥 무조건 내가 가면 다 박수 쳐주고 나한테 좋은 댓글 써주는 데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으니 수많은 정치인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은 특히 험지로 좀 많이 가셔서 얘기를 또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이견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쪼르르 김어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방식으로는 정청래 어렵다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